미 하원 부채 한도 인상 가속화 법안 통과. 드디어 하원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 미국 부채 한도 상한에서 12월 15일까지 원래 그 결정이 나기로 돼 있었던 거래 2022년도 2월 18일까지 연장이 됐었죠. 제가 저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었고 그게 하원이 통과됐다는 얘기입니다. 하원은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상. 그래도 이제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하원이 통과되고 이제 나머지 상원이 남았다. 그래서 이제 공화당 애들 이제 어떻게 구워 삼느냐 그거에 따라서 빨리 되느냐 아니면 좀 지연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기다리던 그것들 올 겁니다. 자, 미 하원은 화요일 늦게 의회가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를 높이는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고 전례 없는 디폴트 가능성을 막을 수 있도록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목요일 날 뭐 지연 전술을 사용 반대하는 법안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하네요. 자, 이게 뭐 워싱턴 미국 국회 사당이라고 합니다. 멋있게 생겼어요. 가본 적이 있어야지. 자, 그래서 뭐 의회가 현재 28조 9천억 달러 한도를 아직 결정되지 않은 수준으로 쉽게 말해서 요거 미국 부채 한도 상한이 딱 통과가 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미국이 28조 9천억 달러를 더 찍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달러를. 그렇기 때문에 요게 중요한 거예요. 달러를 찍어내고 인프라 법안이 통과하게 되면은 그 돈들이 어디로 들어간다? 전 세계 자산 시장,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시장으로 들어오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다리는 거고, 자, 우리들이. 자, 의회는 뭐 12월 15일까지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장기간 논쟁에 대한 조치를 완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요거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자, 하원 부채 한도 인상을 위해서 뭐 빠른 절차 승인. 우리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누님 잘하셨습니다. 요거. 자, 이렇게 됐고. 중국 5개월 만에 지급 준비율 인하 220조 원 풀어. 중국 은행이 지급 준비율을 인하했다고 합니다. 지급 준비율을 인하한 이유가 뭘까? 시장 달래기. 뭐 시장 달래기 맞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중국. 일단은 지급 준비율부터 알고 계셔야 되죠. 뭐 알고 계신 분들이 많겠지만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단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게 되면은 지급 준비율이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은행에 1억을 맡기게 되면은 은행 입장에서는 그 돈을 갖고 다른 사람들한테 대출을 해주고 그 이자를 받아야겠죠. 그래서 그 대출로 이자를 벌어먹고 사는 게 은행인데 지급 준비율이라고 이제 은행이 갖고 있어야 되는 그 퍼센티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억, 뭐 지급 준비율이 10%다. 그렇게 되면 1억을 맡기면 10%는 은행이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되는 그 수치예요. 근데 그거를 낮췄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은행이 대출을 더 많이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즉슨 시장에 돈을 더 유동성 자산을 많이 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20조가량 지급 준비율을 포인트를 낮췄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뭐 중국 뭐 헝다그룹도 있고 그리고 또 뭐 디디 출신 상장 폐지 당해가지고 뒤숭숭하고 양강그룹도 파산해가지고 요거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 쉽게 말해서 유동성 자산을 220조 풀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돈을 찍어내지는 않지만 그 돈을 찍어내는 것만큼 효과를 주는 게 뭐다? 지급 준비율 인하하는 거. 자,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자, 오미크론 가벼운 감기 같다. 남아공 현지 의사 조심스러운 낙관. 오미크론이 지금 전 세계 자산 시장에 퍼지고 있는 그런 뭐 뉘앙스가 아직까지는 심하지 않다. 라는 그 의견들이 굉장히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자산 시장이 괜찮네. 독감처럼 뭐 이런 거래. 그렇게 되면은 경제 회복 속도도 빨라지고 뭐 공급량 아니면 뭐 인플레이션 이런 거에 또 영향을 안 주니까 안정화되겠다. 그래서 어제 미국 증시가 굉장히 높은 그 상승폭을 보여줬죠. 나스닥이 뭐 미친 듯이 올라갈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미크론 가벼운 감기 같다. 그리고 남아공 현지에서 의사가 인터뷰를 해가지고 이 정도 뭐 괜찮다. 뭐 독감 정도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얘기를 했고 뭐 기업들 아니면 뭐 언론들 각종 언론들이 이제 보도를 이렇게 내는 게 괜찮다. 뭐 독감 감기 정도 수준이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 사람들도 안전하구나 라고 이제 안정을 한 겁니다. 근데 아직 이제 우리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확한 수치는 안 나왔죠. 어떤 식으로 나올지 그거를 지켜보셔야 돼요. 지켜보셔야 되고
자, 그래서 뭐 남아공 지난달 24일 세계보건기구 WHO의 변이 존재를 처음 보고했고, 자, 그래서 대부분 증상이 감기와 피로, 열, 인후염, 콧물 등 가벼운 편이고 무증상도 있지만 위중한 환자는 없어 재택 치료를 위주로 한다. 집에서 쉴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시장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또 남아공 누님이 또 이렇게 백신을 맞고 있죠. 자, 미국 증시 이틀 연속 반등, 나스닥 3.303% 올라. 자, 미국 증시가 올랐어요. 이제 이전에 말씀드렸던 거, 오미크론이 약할 것 같다라는 이제 시장의 그런 이야기들이 팽배했고, 그리고 미국 하원에서도 어떻게 됐어요? 우리 부채 한도 승인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긍정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미국 증시가 상승이 됐다. 그래서 뭐 이렇게 됐고, FOMC에서 나왔는데 테이퍼링을 좀 더 빠르게 하겠다. 그래서 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요거는 좀 이따 다뤄드릴게요. 좀 이따 다뤄드리고. 자, 기술주 이틀 연속 상승세 주도. 나스닥 3월 이후 최고치 기록. 야, 코인 이슈야. 너는 코인 관련 방송하면서 자꾸 왜 주식 얘기를 하는 거야? 주식을 알아야지만 비트코인을 알 수가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주식과 비트코인 반대로 봤지만은 뭐 별개라고 봤습니다. 근데 공부하다 보면 하다 볼수록 주식도 알아야 되고 비트코인도 알아야 되고, 왜냐면 뭐 세계 경제, 뭐 정치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아야 될 수밖에 없다. 요 기술주 이틀 연속 상승세 주도. 지금 전 세계 자산 시장 자금들이 기술주라던가 뭐 5G 산업 그 관련주들, 아니면은 뭐 설비 관련주, 아니 인프라 법안 관련주들, 그런 쪽으로 지금 자금이 몰리고 있어요. 원래 같았으면은 이렇게 증시가 반등하면서 비트코인도 같이 반등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그 자산시장 흐름으로 봤을 때는. 근데 지금 비트코인 시장에는 자금이 수요가 안 들어오고 있죠. 자,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요거. 그래서 투자자들이 오미크론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으로 인한 잠재적인 경제적 영향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면서 주식은 이틀 동안 급등하여 거친 패치에서 반등을 계속했다. 그러면서 어떤 게 올랐냐? 뭐 인텔, 자율주행 자동차 부문, 뭐 모빌리.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렸고, 자, 뭐 증강형실, 기술 개발에 대한 회사의 약속을 인용한 것, 뭐 이러면서 대부분 뭐 기술주, 5G 산업 그 관련주들 많이 올랐다는 거. 자, 그래서 뭐 월요일 랠리를 주도했던 여행 관련 주식들도 조금 상승했고. 자,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요거. 자, 우리 코인 이슈만의 또 핵심, 중요 스케줄표 싹 다 정리해드려야죠. 자, 오늘 12월 8일이죠. 오늘 암호화폐 청문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누가 참석해요? 스텔라 CEO 누님이랑, 그리고 서클사 CEO, 그리고 뭐 FTX, 코인베이스 CFO까지 여러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 그리고 각종 코인 CEO들 참석을 합니다. 그 중에 코인 CEO 중에는 대표로 누가 들어가요? 우리 스텔라 CEO 누님 들어가는데, 누님이 트위터로 한마디 했어. 스텔라가 앞으로 뭐 암호화폐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뒤집어지는 걸 보여주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온다고 합니다. 해서 뭐 미국 이런 거 암호화폐 청문회 이런 걸 딱 봤을 때 스텔라가 미국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코인인지 딱 아실 수 있는 겁니다. 요거 뭐 안 좋은 얘기 나올 거가 확률이 더 큰데, 그래도 우리 코인 이슈 가족분들은 기분이 좋아. 왜? 어떤 코인 이슈 그 코인 CEO들이 이런 암호화폐 청문회에 참석을 해요? 못하죠. 요런 거 세세한 거 하나하나씩. 자, 12월 9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됩니다. 요것도 영향 큽니다. 저번 주도 그렇고 저저번 주도 그렇고 고용 지표에 인해서 시장이 이제 좌지우지가 됐기 때문에 요거 중요하다. 그리고 12월 9일 중국 PPI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됩니다. 요거에 맞물려서 제일 중요한 거 12월 10일 미국 CPI 발표. 시장 예측치가 6.7%부터 6.9%입니다. 요거보다 높게 나와. 그렇게 되면 단기 빠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거보다 낮게 나오고 요거는 비슷하게 나와. 그러면 횡보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시겠죠? 그리고 12월 10일 연준이 요거 소비자 신뢰지수 발표를 주의 깊게 보죠. 미시간 대학교 소비자 신뢰지수 발표 요거 중요하다. 그리고 12월 14일, 15일 미국 FOMC 회의 있고, 결과는 12월 16일
FOMC 회의 결과 발표됩니다. 그래서 16일부터 이제 이번 달 말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뷰가 나오게 될 거예요. 요거 중요하다. 12월 16일까지. 그래서 주우실 분들은 요때까지 분할로 부지런히 주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되고 15일 뭐 부채 한도 협상이고 하원은 통과했습니다. 하고 상원만 남은 상태고 요게 2월 18일까지 내년 연기가 됐고 12월 17일 유럽 그 연합에서 CPI 발표합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요것도 유로화 가격 더불어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 자, 말씀드리고 12월 7일 로이터 통신이 기사가 났죠. 미 하원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를 높이는 법안을 승인. 28조 9천억 달러 한도 부채 한도 상향. 쉽게 말해서 우리 제니 옐런 누님이 연준이 어떻게 돼요? 28조 9천억 달러를 더 찍어낼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 28조 9천억 달러 요거만큼 앞으로 미국이 돈을 찍어낼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28조 9천억 달러.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고. 자, 그래서 뭐 유동성 자산이 전 세계 자산 시장으로 투입될 수 있는 거 기대해 볼 만하다. 요거 말씀드리고. 자, 중국 5개월 만에 지급 준비율 0.5% 인하. 중국이 지급 준비율을 0.5% 인하한다고 합니다. 인하를 해서 시장에 유동성 자산을 투입해서 어떻게 한다? 엉다그룹 파산, 디디 주식 상장 폐지, 양강그룹 파산까지 요거 국민들 힘든 거, 중국 시장, 경제 시장 달래는 거, 유동성 투입 맞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비트코인 시장에 유동성이 이렇게 투입되니까 220조가 시장에 풀려? 그러면 시장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뭐 자산가라던가 투자 애널리스트 아니면 자산 운용사들 그렇게 되면 220조가 풀리니까 뷰를 롱뷰로 보는 겁니다. 자산 시장의 뷰를. 그렇기 때문에 위험성 자산에 투자 한번 해볼까? 그렇게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 투입에 기대해 볼 만하다. 왜? 지금 전 세계 투자자들 기관들이 그 변동성 큰 자산에는 투자를 안 하려고 합니다. 왜? 12월 14일, 15일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불안정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야 될지 그거 이후에 들어가야 될지 투자가 더 확실하겠죠.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 망설이고 있는데 중국에서 220조를 뿌린대. 그렇게 되면은 투자 심리를 자극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 투입을 요거를 기대해 볼 만하다. 자, 이해되셨죠? 자, 코인 이슈가 미국 증시랑 비트코인 시장이랑 디커플링이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랑 그 비트코인 가격이랑 커플링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요거 뷰가 또 바뀌어 버렸어. 어느 이후로 바뀌어 버렸을까? 어떤 거 이후로? 퀴즈입니다. 어떤 이슈 이후로 바뀌어 버렸을까? 자, 우리 또 운영자님 오미크론. 그쵸? 오미크론이 나오고 나서 뷰가 바뀌어 버렸어. 지금 미국 증시가 상승을 했죠. 어제부터 나스닥 쌌고 S&P 500이고 뉴욕 증시가 다 쌌고 나스닥이 큰 반등을 했습니다. 보통 나스닥이 기술주 중심으로 많이들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5G 산업이라던가 아니면 설비 관련주, 인프라 법안 관련주들 요런 것들 위주로 많이 올랐는데 자, 그러면 왜 지금 증시랑 미국 증시랑 같이 커플링이고 그 원자재랑 디커플링일까? 요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정리해드리고 지금 주식시장이 반등이 나왔던 게 우리 하원 연방정부 부채 한도 높이는 거 법안 승인됐고 그리고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 변이보다 덜 심각하대. 감기 같대. 독감 정도래. 그렇기 때문에 초기 보도들이 이런 거 나오면서 위험하지 않겠네. 투자자들이 진정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반등을 했다. 그리고 미국 증시 비트코인 커플링 요거는 말씀드리고 자, 그러면 코인 이슈야 미국 증시랑 비트코인이랑 커플링인데 왜 그러면 미국 증시는 어제 올랐는데 비트코인 시장은 왜 안 올랐어? 라고 의문점을 가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우리가 나스닥이 크게 반등을 했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유가가 전체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유가를 올리기도 했고, 그리고 뭐 오미크론이 심각하지 않대.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을 해요? 그럼 경제 회복 속도가 빨라지던 게 계속해서 더 빨라지겠구나. 오미크론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으면. 그럼 석유 수요가 늘어나겠네. 라고 전망을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 상승이라던가 뭐 석유 수요를 전망을 뭐 회복하는 전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관련주도 상승을 많이 했어요. 나스닥에서. 그래서 뭐 다이아몬드백이라던가 뭐 대번 에너지 아니면 뭐 옥시덴탈 석유 같은 에너지 관련주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5G 산업 관련주들, 지금 당장 5G 산업이 지금 미국에서는 굉장히 크게 하고 있죠. 그리고 통신망 설비 관련주, 그리고 또 1조 2,500억 달러 우리 인프라 법안 관련주들, 이런 것들 상승하면서 뭐 부채한도 하원 통과도 기대 심리가 같이 가져왔죠. 어제 보면은 나스닥을 이렇게 연밀히 보면은 미래 기술주들, 그리고 또 가치주들, 이렇게 좀 짬뽕으로 그런 거 중심으로 수요가 발생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이제 비트코인이랑 주식시장 결정을 해야 되는데, 투자할 그 시장을 일단은 지금 너무 변동성이 심해. 12월 14일 15일 FOMC가 있고 시장이 불안정해. 그러면 투자자나 뭐 기업들 입장에서는 비트코인 시장보다는 주식시장이 펀드멘탈이 더 높고 변동성이 더 적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지금 뭐 나스닥, 뭐 설비 관련주들, 에너지주, 뭐 5G 산업, 통신망 뭐 이런 주들, 그런 주들 위주로 수요가 들어간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수요가 들어간 만큼 비트코인 시장의 수요가 안 들어온 거고, 그럴 때는 비트코인 시장이 가격이 안 오른 겁니다. 원래는 같이 올라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12월 14일, 15일 그게 FOMC가 없었으면 올랐어야겠죠, 같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가장 큰 비트코인 시장까지는 유입이 순차적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그럼 비트코인 시장 언제 유입이 기대해 볼 만한 날짜, 우리가 언제쯤 들어올까? 들어온다고 하면 12월 16일 FOMC 결과 이후로, 테이퍼링 언급 이후에 뭐 시장 상황, 그리고 그때 오미크론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맞물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WHO에서 뭐 오미크론이 심각하다, 아니면 뭐 안 심각하다, 그런 것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12월 16일 이후로 요거 중요하다. 뷰를 가름할 것, 요거 말씀드리고.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well, that don't make it better.